여러분들이 벌써 배우가 됐다고 믿거나 무조건 배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배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쥐꼬리만한 재능을 믿고 까부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내가 힘든 만큼 관객은 즐겁고 내가 흘리는 땀방울 숫자만큼 관객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앞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한다. 전하의 상심을 달래줄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딸 오피니아에게 온 햄릿 왕자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와 전하의 상심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어젯밤 그의 행동을 보면 정신이 살짝 이상해. 왠지 불안한 그 눈동자 불만이 가득 차있네. 무슨 생각하는 건 30년의 세월을 오직 뮤지컬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한 남자가 있다. 배우이자 스승으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대한민국 뮤지컬의 산역사 남경읍. 남경읍의 30년 뮤지컬 인생 노래가 지금 펼쳐진다. 평일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남뮤지컬 아카데미. 오늘은 신입생 오디션이 열리는 특별한 날이다. 내일의 뮤지컬 스타를 꿈꾸는 지원자들의 각오도 사뭇 진지하다.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걸 하면 정말 제 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해소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되게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아하게 됐고. 연기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남경읍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반드시 인기 뮤지컬 배우로 보장받는 길은 아니다.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낯선 일본의 여관방에 누워 밤새 그 생각과 씨름했다. 남편과 나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하지만 지원자들이 이 시험에 임하는 각오만큼은 어느 오디션보다 대단하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고참 뮤지컬 배우이자 스승 남경읍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이가 좀 있네. 네? 28. 아, 그 상당히 많이 부러워요. 옛날에는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해야 됐었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쪽 지금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좋겠죠. 부러워요. 예. 이곳에서 그가 찾는 배우는 아마도 30년 전의 남경읍, 바로 그 자신의 모습 아닐까. 남경읍은 지금 한국 뮤지컬 역사에 남을 특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바로 뮤지컬 배우 30년을 돌아보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이다.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몸값 높은 뮤지컬 스타들이지만 스승에게 바치는 공연이기에 기꺼이 참가했다. 그리고 너희들 그걸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40주년을 하고 50주년 하면은 이미 배우로 성공했지만 남경읍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는 학생 때와 똑같다. 21년 몸담은 너희들의 한 명의 배우로 부끄럽지 않도록 그가 항상 모범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스승과 함께 서는 무대인 만큼 연습도 소홀할 수 없다. 남이 한 번 할 때 나는 두 번 하고 남이 두 번 할 때 뭐 6번, 7번을 해라. 반복 연습만이 그 사람의 긴장을 더 풀어주고 더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항상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음속에 반복 연습, 노력, 그 말씀이 제일 항상 제가 이렇게 배우로서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항상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바치는 헌정 공연이니만큼 남경읍도 떨리긴 마찬가지. 그렇게 잘난 선생도 아닌데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내가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해서 좋은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뮤지컬 배우 중 남경읍의 후배 아닌 사람이 없고 제자 아닌 사람도 드물다. 공연을 볼 때면 몇 명인지 헤아려 봐야 할 만큼 많은 제자들. 그들은 뮤지컬뿐 아니라 영화, 연극,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활약을 하고 있다. 야, 너 출연해라라고 간 날이 네, 내가 뭘 해. 그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열심히 하는 제자가 좋고 그다음에 또 잘하는 제자가 좋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제가 원하는 사람은 물론 저도 포함해서 열심히 하면서 잘하는 후배나 잘하는 제자가 좋습니다. 임철영은 지금 뮤지컬 배우 출신의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 시절 남경읍에게 배운 자세만큼은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있다. 6월 2일인가? 이렇게 스타가 되려 하기보다는 좋은 배우가 되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실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선생님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저희가 뜻한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내가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해낼 수 있다.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공연 잘해라. 예. 난 들어간다.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남경읍은 오랜 지인들이 있는 편한 단골 가게로 향한다. 고기 한 점과 한 잔의 소주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곳. 남경읍은 허물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 자리에서 늘 내놓는 걱정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항상 다그치는 질문이기도 하다. 선생님이 늘 한결같으세요. 여기 간신배야. 아직도 야구냐? 그 의무는 무엇일까? 그렇지 13년 동안 하루에 2번씩 꼭 듣는 질문인데 태준아 나 변했니? 태준아 나 변했니? 이거 제가 진짜 13년 동안 하루에 2번씩은 꼭 듣는데 뭐 변한 점도 있죠. 배가 나오셨다라는지. 근데 아마 영원히 변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성품도 그러시고 또 일에 대한 열정이나 또 뮤지컬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의 몸은 앞만 보고 살아왔지만은 나의 생각은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만 보고 살아오지는 않았다. 네. 위하여! 위하여! 남경읍은 자신을 위한 헌정 공연에서조차 인사만 받는 것을 사양한다. 왜냐하면 모든 무대는 배우가 아니라 관객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한 공연도 관객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는 오늘도 연습을 한다. 자신을 본받은 후배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길 바라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세야말로 뮤지컬 배우가 갖춰야 할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옛날 같으면은 좀 이렇게 헝그리 정신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거의 목숨을 거는 상태로 이쪽에 임하는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다음에 뮤지컬 배우라 하면은 좀 수도승 같은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그 무대를 위해 배움을 멈추지 않은 남경읍. 그 열정이 오늘날 남경읍을 있게 했고 앞으로도 그를 있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영원한 스승으로.
뭐 좀 힘들 때, 그리고 생각을 좀 해야 될 때, 그때 산을 주로 찾습니다. 등산을 자주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맑은 정신이 되고 그래서 오르기는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제가 그 재수할 때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그 나의 꿈을 내가 확실하게 설정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많이 방황을 했죠. 처음에는 성악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레슨비를 감당치 못해서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술도 해보고 또 체육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방황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산에 올라가서 어떤 그 작가를 만났습니다. 사진 작가를 만나서 그 사진 작가가 저를 보더니 당신 얼굴 보니까 연기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제안을 했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고 나한테도 끼가 있을까? 또 어머니한테 제가 상의도 하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너는 어릴 때부터 좀 끼가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사고에 제가 중심에 있었고, 근데 하루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 가출을 결심을 하고 서울로 가다가 그 유모차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제가 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뭐 이제 파출소에 가서 뭐 합의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아버지께서 오셔서 합의를 보시고 저를 집으로 데려가셔서 한숨을 쉬시면서 이제는 뭐 방법이 없다.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러시면서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봤죠. 그러면서 뭔가 좀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서서히 마음을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버지하고 같이 산 게 약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니까 그 5년. 그러다 보니까 제 동생들은 아주 어릴 때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별로 없죠. 중학교 때 사업이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때부터 좀 유랑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홀로 계시면서 이제 뭐 아버지께서 그때 이 서예를 하셨는데 글만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뭐 돌보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저희 그 자식들의 교육을 다 그 홀로 하셔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 교육에 이제 신경을 어머니께서 못 쓰시니까 제가 동생들 성적표도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아버지 노릇이라고 뭐 할 수 있죠. 아버지께서 1년에 집에 들어오시는 게 한 2번 정도 되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러시다가 돌아가시기 한 2, 3개월 전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돌아가셨죠. 그 동태는 이렇게 땅바닥에 몇 번을 내리쳐야지 꽁꽁 언 동태들이 떨어지거든요. 그 여자의 몸으로 그 내리치면서 칼로 그 생선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떼고, 그것을 포를 뜨다 보면은 온 몸에, 온 손에 가시가 다 bek히고, 그 다음에 또 동상도 얼굴, 손, 발에 동상도 다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동안 25년 동안 생선 장사를 하시던 옛날의 모습들이 많이 그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상당히 그때 감격스러웠고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뭐 하여간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어머니의 고생에 보상이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날 매우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출이 요구한 연기나 무엇들을 제가 표현하지 못했을 때 배우로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또 포기한 적이 잠깐이나마 있었습니다. 1985년에 미국을 가서 브로드웨이에서 본토 뮤지컬을 보고 너무나 우리나라와의 그 어떤 격차가 심한 것을 느끼고 안 되겠다. 아무리 한국에서 뮤지컬을 한다고 해봐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한 몇 개월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에피소드는 작품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동생하고는 한 16편 정도 작품을 했는데 그중에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작품을 했을 때 처음으로 동생이 형한테 대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최정원이라는 배우와 동생이 똑같은 장면에서 항상 연기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공연 끝나고 나면 항상 그 문제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매일매일 이제 지속이 되니까 제가 옆에 있다가 좀 화를 냈죠. 좀 좋은 얘기로 하지 말이야. 그러니까 언성 높이면서 싸우느냐. 그럴 때 동생이 형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형제의 사랑의 얘기인데 낮 공연이 끝나고 그랬는데 저녁 공연이 될 때까지 저도 동생한테 사과하기가 민망했고 동생도 형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고 결국 서로 사과를 하지 않고 공연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공연 내용은 계속 동생과 시선이 마주쳐야 되고 서로 사랑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인데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했죠. 서로 이제 사과를 하지 않고 공연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동생이 등장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동생 눈을 봤는데 그때 모든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감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형제구나 라는 그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배우였다면 그런 감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좀 솔직히 말해서 샘나죠. 샘나는데 그거는 이제 어릴 때고 어릴 때 좀 샘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참 우리가 굉장히 고생해서 씨를 뿌리고 가꿨는데 그 열매가 나한테보다는 우리 동생들 세대에 많이 가니까 좀 샘나기는 했는데 사실 그 열매라는 것은 어떤 무언가 그림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저한테는 학생들이 저를 존경할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러한 것으로 다른 형태로 보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꼭 보상이 오리라 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제가 좀 질투도 나고 샘도 났지만은 이제는 그게 이제 차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립가무단 정기 공연인 판타스틱스라는 공연을 했는데 그때 주인공을 맡았고 그때 단원이면서 그 연출을 맡으신 그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께서 저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파르타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연습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절도도 했고 정신 차려서 다시 연습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배우가 공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자기 몸 관리 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고 연습복 차림으로 쫓겨나온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혹독한 훈련을 시킨 그러한 선배님이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선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 자체가 뭐 좋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서서히 그것이 저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반 관객 앞에서 공연하는 것과 제자들이 단체로 공연을 왔을 때 공연하는 저의 모습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물론 그 당시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 일반 관객이 와도 저는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뭐 그런 편이었는데 제자들이 오면은 더더욱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연기가 제대로 표현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부담으로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서서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학생들한테 배우는 게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상당히 저의 연기에 또는 저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됐구나. 안 될 것 같던 학생이 무언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숨겨져 있던 잠재 능력이 끄집어져내고 그래서 그 학생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결국 배우로 데뷔를 하고 정말 좋은 연기를 할 때 그때 상당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은 그 뭐 조승우, 김다연, 뭐 황정민, 뭐 소유진이라든지 뭐 이하나라든지 이런 제자들이었고 또 오만석, 박건영 이런 그 학생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만석은 고3 때 얼굴이 좀 까매요. 그래서 야 너는 꼭 그저 아프리카 그 부시맨 같다. 그런 말을 했더니 오만석이 바로 선생님을 원숭이 닮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받아친 그런 어떤 그 좀 당돌하지만은 재치가 있고 이하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수업에는 나와서 자기 이름조차 그 발표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생이 됐고 그 조승우라는 배우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별로 크게 어떤 그 재능을 펼치지 못하다가 2학년 때 달라지고 3학년 때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주 좋은 배우로 발전한 뭐 그러한 그 생각들이 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이, 큐. 제가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뮤지컬만 해왔기 때문에 저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반추해보고 그렇게 해서 나라는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광대라고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각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학문으로서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바로 배우란 정말 어떤 내가 나 아닌 다른 배역들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직업이 바로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작품을 다작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1년에 한 편 정도, 많으면 2편 정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 작품을 연습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정성도 많이 쏟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착이 상당히 그 작품마다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끝나고 난 다음에 관객 여러분들께서 정말 무언가 저희 작품을 보고 무언가를 느끼고 그 관객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상당히 큰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뮤지컬 시장이 너무나 척박했고 선배님도 뭐 거의 계시지 않고 그 당시 78년만 해도 대한민국에 뮤지컬 단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고 뮤지컬 배우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 배우들의 어떤 그 처우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힘들었고 그래서 참 형편이 안 좋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뮤지컬을 좋아했고 그래서 잘 참아 오기는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뭐 집안에 쌀이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좀 후회를 한 적이 있기도 있었고 보람이 있었던 점은 그 관객이 저희 공연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고 그 관객의 마음이 움직여서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들을 접하고 했을 때 결국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한 보람 때문에 그 하길 잘했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안 불러주세요. 일단은 다른 분야에서 이제 제가 그 뮤지컬만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고집이 세서 오로지 뮤지컬만 하는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그 각인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연히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은 왜 뮤지컬만 하시느냐. 뭐 그쪽에서 안 불러주지 않느냐. 나도 어떤 그 이렇게 뭐 분야를 딱 이렇게 설정해 놓고 싶지 않습니다. 배우
하면은 어떤 그 분야든 다 어떤 매체든 간에 다 그 잘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라서 뮤지컬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모양이에요.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그 TV도 해보고 이제 그 영화도 해봤지만 사실 그 저의 어떤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곳이 그 무대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러한 생각보다 어떤 메커니즘이든 간에 다 잘 소화를 할 수 있는 배우가 좋은 배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작품입니다. 이유는 그 저와 제 동생 남경주의 얘기를 조금은 극화를 시켜서 만들었던 작품이고 기존에 있던 여러 다른 작품하고는 달리 작품의 제작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작품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다른 작품들은 작가가 어떤 작품을 써놓았으면은 제작자가 그 작품을 선택을 해서 이제 스텝 구성을 하고 배우를 선정하고 해서 연습을 하는데 저희는 동생과 저가 단둘이 하는 작품을 형제가 하는 작품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품을 구성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작자를 찾아가서 우리 이러한 그 안으로 작품을 하나 해보고 싶으니까 제작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연출도 거꾸로 그 다음에 뭐 안무도 또는 작곡가도 다 수순을 바꾸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던 그 작품이고 연습도 많이 했고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대한민국 그 뮤지컬 대상에 그 뭐 이제 연기상도 받게 된 그런 동기가 된 작품입니다. 하루는 그 이제 수업 끝나고 좀 일찌감치 집에 들어가서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좀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눈앞에 그 지나간 신문이 보여서 와, 이 신문 오래간만이다 하고 신문을 덜쳐 보니까 그 제 바로 눈에 들어온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80세 할아버지 피아니스트. 그래서 저는 피아노 음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기사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기사 내용이 외국의 80살 먹은 할아버지 피아니스트 연주회 날 기자가 그 인터미션 시간에 그 질문을 하려고 인터뷰를 하려고 갔는데 할아버지께서 그 짧은 20분 동안 쉬지 않고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자가 아니 선생님 피아노 75년을 치셨는데 힘드실 텐데 쉬시지 또 뭐 연습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연주를 하면서 수줍은 듯이 요즘도 조금씩 느는 것 같아 라는 그 기사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조금은 좀 교만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술가의 자세다. 내가 뭘 이루었다고. 그것이 아마 한 40 중반쯤 됐을 때인데 정말 내가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바로 이거다. 저는 그때 신이 저한테 어떤 조그마한 기적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석 달간 신문 읽지 않았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날 그 신문을 봤는데 들치자마자 그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고 이것은 어떤 계시냐. 신이 남경욱 까불지 마라. 정신 차리고 해라. 그런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물론 저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그 연습을 게을리한 적은 별로 없다라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한번 저를 돌이켜 보게 됐고 저도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무대에서 정말 더 그 나은 연기를 위해서 그 할아버지처럼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 그 얘기를 항상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우리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어디에 뭐 특강을 가서라도 꼭 그 얘기를 빼놓지 않고 그 하게 됐습니다. 제가 1978년에 이제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해서 꽉 찬 30년이 됐는데 그래서 무언가 좀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0주년 기념 콘서트도 준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는데 사실은 30주년을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종용을 했고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제가 30주년 기념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뭐 조용필 40주년, 패트김 선생님 50주년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많이 쑥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분야의 30년은 짧은 세월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좀 기념이 될 만한 것을 해보자라고 이제 그 이번 30주년 준비도 시작을 했습니다. 작품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줄 아는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이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관객을 울려라, 감동을 시켜서 울려라. 그럼 울릴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5분 동안 배꼽을 빼게 해라. 그럼 5분 동안 배꼽을 빼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상대 여배우에게 사랑을 속삭여라. 그러면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모자라서 여기서는 좀 아름다운 노래로 그 여자에게 사랑을 표현해라 하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할 줄 알고 그러다가 작가가 생각할 때 모자라니까 그럼 여기서 아름다운 발레 동작으로 그 여자 앞에서 춤을 춰라 라고 하면 그 춤을 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는 배우가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고 단 그것은 기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시각이 좀 굉장히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시각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설 줄 알아야 하고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하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배우가 정말 좋은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제가 아마 뭐 80이 돼도 또 90까지 산다면은 그때 또 필요한 배역이 있을 수 있고 그때는 뭐 아무리 그 작은 배역이라 할지라도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무대에서 죽고 무대에서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작년 경우에 뮤지컬이 약 170편이 만들어졌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량품들이 많습니다. 작품도 불량품이 많고 배우도 불량품이 많고 연출도 불량품이 많고 모든 분야에서 불량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불량품을 제거를 해야죠. 곧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품이 많이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극단만, 살아남는 배우만 그 엄선이 돼서 결국은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뮤지컬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후배나 아니면 이쪽의 종사자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뜨겁게 하자. 변치 않는 열정으로 뜨겁게 하자라는 말과 그다음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임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뮤지컬에 반해 달려온 세월이 벌써 30년이다. 그에게 뮤지컬은 인생의 반을 함께 나눈 절친한 친구이자 애인이자 동반자였다. 배우로서 스승으로서 뮤지컬계를 이끌어온 배우 남경은. 하지만 그가 꿈꾸는 그의 미래는 지금과 그리 다르지 않다. 제가 어린 나이에 청운의 꿈을 가지고 뮤지컬단에 입단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좀 부끄러운 점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꿈을 향해서 가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작품들, 서양의 뮤지컬들을 보면서 좌절했고, 그러나 또한 이렇게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용기를 갖고 지금까지 왔고, 뭐 어쨌든 앞으로 남은 배우 인생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열정으로 초지일관을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뭐 살아가겠습니다.